그러면 두 번째 질문들이 또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들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타입의 부모님들이세요. 이분들은 좀 이제 중요하다, 허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허용 가능한 미디어 노출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허용 가능한 게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아까 뭐 이렇게 좀 어렸을 때는 통제해 주는 게 좋은데 이제 좀 크면 클수록 좀 허용해 주는 게 좋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그럼 도대체 몇 분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통제를 할 때 화내지 않고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너무 다양한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 제한을 하고 싶다. 핸드폰을 사실 정말 컨트롤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시청 제한 도대체 몇 시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한계가 연령대별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면 1시간만 보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죠. 아, 정답이 1시간이구나. 1시간 이상 보면 막아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보시는 분들이 그래, 역시 미디어는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올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말 질문들을 아까 보신 것처럼 하시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병으로 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질병으로 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노출에서 아이들을 조금 보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네. 만 2세에서 4세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전자기기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훨씬 어린 연령이죠. 24개월 이하의 연령. 그러니까 1살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건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0세에서 3세에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 시간 제한하고 또는 아예 그 이하의 연령들은 왜 보여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시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뇌 발달 시기예요.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0세에서 3세입니다. 5세에서 6세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줬고 규칙을 알려주고 통제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시기가 좀 있어야지 무조건 안 돼 라고 하기에는 디지털 원주민인 이 아이들에게 사회화 격리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을 하지만 12살까지 어른의 뇌 상태로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12살 이후에 된 우리 아이 중학생인데 이제 이미 틀렸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고등학생 이제 버린 몸, 나도 이제 버린 몸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뇌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이 뇌가 무언가 자극을 계속 주면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뇌가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이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다른 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겠죠. 왜 우리 뇌는 뇌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냅스는 각각의 다 독립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냅스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맨 처음에 어떻게 뚫렸을까요? 터널? 고속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뚫린 거예요. 많이 달리는 길이니까. 틀렸군요, 제가. 그렇죠? 네. 근데 그 길이 사람들이 가기에 편한 길이고 지름길이고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뚫었죠. 그렇죠. 근데 그 길이 처음부터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길은 오솔길이었다가 그렇죠. 다져져서 맞아요. 이제 쌩쌩 달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가 들어와서 이 정보 간에
다리를 넣어주는 역할이 바로 뇌의 마이엘린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전깃줄에 피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뇌를 연결시켜주는 그 각각의 신입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지금 뇌는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뇌에 어떤 고속도로를 놓고 싶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 내 아이에게 고속도로가 뚫리긴 뚫렸는데 나쁜 길로 가는 고속도로라면 막아주고 싶으시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뭐를 뚫리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아이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 보시는 게 먼저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세우시자면 아이에게 아까 이용 시간 말씀하셨잖아요. 이용 시간 정해주세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같이 상의해서 하지만 좀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가 뭐 10시간 하는 아이한테 너 이제부터 1시간만 해 하면 못 듣죠. 맞아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몇 시간 할래? 라고 하면 엄마한테 양심이 있어서 평상시에 한 7시간 하는데 나 엄마 이제 2시간만 할게 라고 얘기할 거죠. 엄마는 굉장히 기뻐요. 그렇지만 그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너 하루에 7시간 하니까 거기에서 너가 정말 줄일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 양심이 있어서 한 5시간? 뭐 이렇게 아주 얘기하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걸 지켜보자 하고 아이하고 쓰고 나서 그 시간 이후에는 제자리 엄마랑 약속한 곳에 놓자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가 보는 콘텐츠 어떤 것인지 종류를 같이 한번 선택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